네, 안녕하세요. 게린이 르라나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는 덧글을 읽을 수 있는 코멘트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리스트 뷰를 추가해 줍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코멘트 배열에 코멘트 객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멘트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코멘트 배열, 코멘트 배열이죠. 코멘트 배열에서 필터로 아이템의 컨텐트 아이디가 디스의 컨텐트 아이디와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게 커멘트라는 배열이고요. 그럼 이 컨텐트 아이디는 어디서 오느냐? props라는 객체를 설정해주고, 여기서 저희가 컨텐트 디테일 여기서 이 컨텐트 아이디를 가져올 것입니다. 컨텐트 아이디는 넘버죠.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서 한번 컨텐트 아이디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컨텐트 디테일 페이지에서 커멘트 리스트 덧글 부분이죠.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사용하려면 임포트 구문으로 불러와 줘야겠죠.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 컴포넌트라고 해서 속성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져온 커맨드 리스트 컴포넌트를 넣어주고요.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여기는 컨텐트 아이디를 props로 넘겨주겠습니다. props로 넘겨줄 때는 쌍따옴표를 찍고 컨텐트 아이디는 이러면 커멘트 리스트 컴포넌트의 컨텐트 아이디라는 props는 여기 있는 컨텐트 아이디를 보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rops는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커멘트 리스트 자식 컴포넌트가 컨텐트 아이디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을 여기 있는 컨텐트 아이디라는 것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커멘트 리스트라는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부모가 넘겨준 컨텐트 아이디라는 pro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되죠. 넘겨받은 컨텐트 아이디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번호 3번을 들어가면 3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글번호 1인 글에 들어가면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커멘트 배열에서 컨텐트 아이디가 3인 것만 가져오거나 1인 것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v포문을 사용하여 커멘트에 있는 배열을 하나씩 돌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에 있는 컨텍스트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div 박스에 넣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3번이고요. 3번에 달려있는 코멘트는 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사이트들의 덧글을 보면 이렇게 내용만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이렇게 이름, 날짜, 내용, 그리고 옆에 수정 삭제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포문 안에 들어갈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주시고요. 뷰단에서 덧글 모양의 큰 골격을 짜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감싸는 div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명은 컴포넌트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눠줄 건데요. 크게 이름 날짜 구역,
내용 구역, 버튼 구역입니다. 그리고 해당 돔에 대한 CSS를 작성해 줍니다.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속성에 플렉스를 썼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부트스트랩 뷰 게시판 만들기 마지막 강좌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제 GitHub 주소에서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제 커멘트 리스트에서 포문을 돌 때마다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컴포넌츠 객체에 등록을 해주고요. 포문 안에 컴포넌트를 넣어줍니다. 한번 컴포넌트 리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컴포넌트 리스트 아이템을 불러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아래쪽에 보면은 저희가 만든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커멘트의 정보들이 여기 박혀서 나오게 되겠죠. 한번 데이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에 props로 커멘트 객체를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는 아이템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넘겨주는 props 이름은 커멘트 오브젝트로 할게요.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으로 가셔서 props 객체에 커멘트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요. 받아온 props를 이용해서 덧글 작성자의 이름, 작성 시각,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커멘트 배열에는 유저 이름은 없고 유저 아이디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번 컨텐트 배열에서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유저 배열에서 유저 아이디가 일치하는 객체의 네임 속성을 불러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같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야겠죠. 유저 네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네임을 이제 이름에 대신 넣어줘야겠죠. 정상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성일과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props로 받아온 코멘트 오브젝트에서 create at과 컨텍스트를 보여주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모든 커멘트의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덧글 작성 기능이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커멘트 create 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부트스트랩 뷰 컴포넌트는 인풋 그룹스인데요. 쉽게 말해 이 컴포넌트는 인풋 박스와 관계된 다른 컴포넌트들을 예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펜드가 앞에 나오는 것, 어펜드가 뒤에 나온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 알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프리펜드는 네임인데요. 이 네임은 작성자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로그인 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고정값으로 르라나라고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인데요. 컨텍스트는 덧글 내용을 말합니다. 기본값은 빈 문자열로 해두겠습니다. create 컴포넌트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메소지에 create 컴포넌트 커멘트 배열 객체 형식을 보겠습니다. 이런 형식을 가진 객체를 그대로 푸시해 주시면 되겠죠. 네. 먼저 커멘트 아이디를 정해 봅시다.
이 경우는 커멘트 배열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객체의 커멘트 아이디에 1을 더한 것으로 하면 되겠죠. 데이터의 커멘트 배열의 length의 1. 이러면 데이터의 커멘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객체를 가져올 거고요. 여기에 있는 커멘트 아이디에 1을 더하면 새로 푸시할 객체의 커멘트 아이디를 정해준 겁니다. 다음으로 유저 아이디입니다. 원래는 로그인할 때 그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져오게 하면 되지만 저희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르라나의 유저 아이디인 1을 넣어주겠습니다. 컨텐트 아이디는 게시물의 컨텐트 아이디를 props로 넘겨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커멘트 리스트에 props로 이미 컨텐트 아이디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커멘트 크리에이트 컴포넌트에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에 props로 컨텐트 아이디를 그대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트 아이디를 여기서 props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컨텐트 아이디는 this.contentID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컨텍스트는 덧글 내용이죠. 현재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텍스트를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created as은 임의의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update at도 널 값으로 넣어줄 거고요. 이 객체를 이제 데이터의 커멘트 배열에 푸시해주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빼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었고요.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변화가 없고 다시 들어가 보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등록은 되었는데 바로 갱신이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커멘트 리스트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reload 커멘트로 하고요. 단순히 this.comment를 위와 같은 로직으로 한 번 더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reload comment 함수를 props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푸시가 끝나면 this.reload comment 함수를 호출하고 this의 컨텍스트도 다시 빈 문자열로 정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이 바로 반영되나요? 네,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 코멘트의 읽기와 쓰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기입니다. 서브 코멘트 배열을 보시면 커멘트 아이디가 3번인 글에 덧글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멘트 아이디가 3번인 글은 바로 이 덧글인데요. 글번호 1번에 대한 덧글입니다. 바로 이 덧글이죠.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에 서브 코멘트 리스트 배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브 코멘트 리스트
데이터에 서브 코멘트 배열을 가져와서 필터 함수를 걸고 배열 객체의 커멘트 아이디가 현재 프롭스로 받아온 커멘트 오브젝트의 커멘트 아이디와 일치하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덧글에 달린 덧글 목록을 모조리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져온 객체엔 유저 네임이 없으니 맵 함수를 이용해서 유저 네임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유저 네임 속성 추가하는 것은 위에랑 형식이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이제 뷰에서 덧글에 대한 덧글 목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따로 컴포넌트는 안 만들고요. 현재 컴포넌트에 if 문법을 이용해서 서브 코멘트 리스트가 0 이상인 경우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안에 div 박스를 설정하고 이곳에 포문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문을 돌면서 보여주는 것은 위에서 만들었던 덧글 형식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죠. 안에 있는 데이터만 올바르게 바꿔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덧글에 대한 덧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브 코멘트 쓰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글 달기 버튼을 누르면 덧글 창이 나오는 것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서브 코멘트 크리에이트 토글을 만들고 기본값을 false로 설정해 줍니다. 서브 코멘트 토글이라는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함수는 현재 서브 코멘트 크리에이트 토글을 스위칭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덧글 달기라는 버튼을 추가하고 클릭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네, 여기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v-if문을 사용해서 create 토글이 true일 때만 아래쪽에 comment create 컴포넌트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먼저 등록을 해줘야겠죠. 저장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글 달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덧글 쓸 때 사용했던 컴포넌트인 코멘트 크리에이트에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create 코멘트 함수를 작성했던 것처럼 이번엔 create 서브 코멘트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create 코멘트 함수와 형식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 함수에서 코멘트 아이디를 만들어 줬던 것을 서브 코멘트 아이디에서 똑같이 해주면 되고 컨텐트 아이디를 props로 가져왔던 것처럼 코멘트 아이디를 props로 받아오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이름을 create 서브 코멘트에 푸시해야겠죠. 이것도 서브 코멘트 아이디 여기서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컨텐트 아이디를 코멘트 아이디로 바꾸고 코멘트 아이디 이걸 이제 props로 받아와야겠죠. 여기서 props로 받아오는 것을 확인해주고 코멘트 리스트 아이템에서 네, 여기죠. 여기서
코멘트 아이디를 코멘트 오브젝트에 코멘트 아이디로 넘겨줍니다. 네, 이거는 여기서 없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서브 코멘트에 넣는 덧글인지 아니면 그냥 코멘트에 넣는 덧글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롭스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서브 저장을 해주고, 이게 true일 때는 서브 코멘트를 호출해주고요. 아닐 때는 그냥 create 코멘트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여기에 불린으로 넣어주고요. 덧글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덧글에 대한 덧글이 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덧글을 달았을 때 제가 단 덧글이 바로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커멘트 리스트에 이 reload 커멘트를 함수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도 다시 한번 이 reload sub comment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reload sub comment는 이 위에는 서브 코멘트 리스트 구하는 로직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준 겁니다. 바로 이것을 props로 커멘트 크리에이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글에 대한 덧글이 작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라는 인풋 창도 닫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서브 코멘트 토글 함수도 같이 props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크리에이트에 가서 props에 이것들을 다 정의를 해주고요. create sub comment 함수에서 작성이 완료되면 인풋을 닫아주고 다시 한번 코멘트를 리로드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덧글을 달겠습니다. 네, 놀라는 덧글이죠. 다시 한번 덧글을 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덧글을 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덧글에 대한 덧글이 잘 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멘트와 서브 코멘트의 읽기 쓰기 기능을 모두 구현해 보았습니다. 수정과 삭제 기능은 저희가 게시글 구현할 때 실습해 보았으니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업로드될 영상은 페이지 네이션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